요새는 뭐 CF 모델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뭐 한 가지 직업 갖고 안 돼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에 83년도 입사해서 만 25년 주로 인사, 교육, 채용 이쪽으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인재개발연구소라고 채용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인사팀 안에 거기서 그 부장 시절에는 채용 전문적으로 채용만 하는 채용부장을 했었고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전공 공부를 거의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고 출세할 수 없나 그런 방법만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과대표, 학회장, ROTC 명예위원장 뭐 이런 걸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남들은 저 우등상 받고 졸업할 때 저는 공로상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삼성전자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삼성전자에 오긴 했지만 전공 공부를 안 해서 R&D 쪽으로는 갈 생각도 아예 안 했고 영업사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교육 쪽의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25년 통틀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교육부서에 있었습니다. 판매교육팀부터 시작해서 그룹의 인력개발원 또는 마케팅연구소, 유통연수소장 뭐 이런 걸 주로 전사교육총괄 업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서 결국 제가 마케팅 연구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제 밑에 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케팅 박사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배워야 될 그런 자세로 학교를 다니셔야 될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직장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주로 기업에서 이제 인재상,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을 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아마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남기는 게 이건가요? 네. 경영 환경이 변하고 있죠. 뭐 이런 거는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지구에 생겨서 30만 년 동안 지식을 만들어 왔는데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여태까지 30만 년 동안 만든 지식보다 향후 한 3년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식의 양이 거의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한글 모르고 들어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 갔다 와 책가방 던지고 놀아도 아무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새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모르고 들어가는 애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 공식들은 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은 지금 중학교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학 나와가지고는 옛날 고등학교 나온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학벌이 중요한 거고 학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소한 대학원은 나와야 우리 때 대학 나온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배운다는 생각으로 아마 살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기업의 3요소가 맨, 머신, 머니였어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맨은 뭐였습니까? 노동력이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업의 4요소, 지식, 인포메이션 내지는 날리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로 뭘 만들어 팝니까? 예? MS 윈도우 프로그램 팔잖아요. 그죠? OS 프로그램. 그 MS사는 공장이 필요할까요? 공장 없어도 돼요. 노동자 없어도 돼요. 운반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돈 쉬는 사람만 있으면 돼. 전 세계에서 PC를 만드는 모든 회사, 뭐 삼성이 됐든 뭐 델 컴퓨터가 됐든 LG가 됐든 모든 회사들이 PC를 하나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MS사에 줘야 되죠. 그죠? 왜? 윈도우를 깔아야 되니까. 안 깔면 어떻게 돼요? 안 깔면 안 줘도 되잖아.
안 깔면 어떻게 될까? 안 팔리죠. 누가 윈도우 안 깔린 PC 살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없잖아요. 그런 만큼 그 MS사는 돈 쉬는 사람만 있으면 제대로 돈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MS사는 총 매출액의 90%가 순이익인 회사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1년 6개월 안에 우리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핸드폰의 절대 강자인 노키아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 만들면서 바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지금 노키아는 주가가 10분의 1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지금 덴마크 국가 재정이 위험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MP3를 전 세계에 석권했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그죠? 그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이라는 기기 하나 개발하면서 그냥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문 닫아버리는 지경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소니가, 제가 삼성전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 회사였고, 국내에서는 LG도 한참 LG보다는 못한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소니를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 텔레비를 소니가 석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소니가 작년 한 해 동안 적자가 7조를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가 회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로, 그만큼 IT 업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스마트폰을 남하고 똑같은 시기에 못 내놓으면 바로 망하는 거고, 디지털 텔레비 만들 때 못 대응했기 때문에 소니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는 지금 과거의 기업의 3요소인 맨, 머신,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인포메이션, 날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 같은 IT 기업, 특히 IT 기업에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됩니까? 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 또 내부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그런 우수한 인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각 기업의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년퇴직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정년이라는 말은 뉴딜 정책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61세일 때 65세를 정년으로 정한 겁니다. 남보다 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을 위해서 좀 일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해서 만든 게 정년퇴직인데, 지금은 정년은 55세로 내려가 있고요. 기업체인 경우에는. 평균 수명은 90세까지 올라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90세까지는 평균 살 텐데, 55세에 퇴직하면은 35년을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지워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제일 행복한 거는 죽을 때까지 뭔가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생이 아닐까. 저 자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업체가 인사제도가 이제 막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핵심 인력 중심으로 모든 인사구조가, 과거에는 평균 보통 인력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거냐 하는 게 인사제도가 맞춰 있다면, 지금은 기업 내에 핵심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곤충학자들이, 개미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많은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10%는 왔다 갔다 하는 척만 하고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그 일 안 하는 10%의 개미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이제는 제대로 열심히 하겠지 하고 보니까 그 남은 인력 중에 10%가 또 먹고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잭 웰치가 누구죠?
전 세계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지의 제겔치 회장은 뭐라 그랬냐면 20대, 70대 10의 법칙이다. 그래서 상위 20%는 핵심 인력이에요. 전체 지에 있는 전체 인력 중에 상위 20%는 아주 그 기업의 핵심 인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고 그 인력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의 역량을 총 집합해서 그 사람들을 보필해 주고 있는 거고요. 70%는 메인터넌스 인력입니다. 그 인력은 교체는 가능하지만 필요한 인력이죠.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위 10%는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빼내고 또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야 조직이 항상 생산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다. 이래서 지금은 삼성 같은 큰 기업체일수록 상시 구조조정이다 해서 늘 하위 10%를 빼고 새로운 경력사원이나 또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항상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핵심 인력은 도망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만약에 부서장 평가할 때 그 부서장 밑에 있는 핵심 인력이 퇴직했다면 그 부서장 평가에 아주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은 자기 밑에 핵심 인력을 이탈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핵심 인력을 케어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